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Q6 이트론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지금 Q4 이트론이랑 Q8 이트론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사이 정도가 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SUV 특유의 디자인이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상당히 얇은 게 인상적인데, 특히 상단에 있는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불도 들어오죠. 이 안에 있는 모듈들 하나하나를 커스터마이즈 해서 다양한 모습의 헤드램프, 주간주행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헤드램프는 당연하겠지만 아우디 특유의 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돼서 뭐 앞쪽에 그래픽을 투사한다든지, 그리고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에서 앞쪽에 그리고 건너편에 차가 오는 부분만 불을 쏙 꺼주는 그 기능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떠나서 전면 디자인 전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Q4 이트론은 약간 좀 순둥순둥한 모습이었고, Q8 이트론이 조금 공격적인 모습이긴 했는데, Q6 이트론은 그 두 가지 SUV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이 그릴 디자인,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적용이 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제가 방금 전에 Q8 이트론을 타고 왔는데 이 그릴 크기 자체는 Q8 이트론보다도 더 크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큼직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그릴 내부 이 그래픽들이 차체 색상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색칠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이 옆에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 이쪽도 실제로 공기가 흡입되진 않습니다. 이쪽도 막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와류는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고, 마치 진짜로 공기가 잔뜩 들어가는 고성능 모델인 것처럼 상당히 멋있게 잘 뚫어놨습니다. 이 디자인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주행 보조 사양을 위한 레이더 센서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 안쪽에는 커다란 공기 흡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막혀 있지만 주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부 온도가 오르게 되면은 열리는 액티브 셔터 그릴인 것 같아요.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거의 2.9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넉넉한 휠 베이스를 가진 SUV다 보니까 상당히 듬직한 비율이 완성이 된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쪽에 오버행이 상당히 짧게 구성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기역학 개수를 중시하는 아우디답게 이렇게 바퀴 앞쪽 범퍼 아래쪽에 공기 흐름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날개 같은 거 적용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팬더가 상당히 지금 부풀려져 있는데, 이것도 SUV로서 상당히 듬직함을 더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클래딩, 바퀴 테두리에 있는 클래딩 부분이 상당히 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덕분에 굉장히 차가 두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한번 굴곡을 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 위쪽에도 헤드램프 끝단에서 사이드 미러까지 라인이 잡혔다가 뒤에는 평평하게 갔다가 다시 이쪽 뒤에 뒷펜더 쪽을 또 부풀려 나가지고, 뭐랄까요, 차를 허리는 잘록한데 어깨와 골반은 떡 벌어진 그런 멋있는 근육질의 몸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뒷모습은 Q8 이트론보다는 이전에 출시됐던 이트론 GT 있죠. 이트론 GT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테일램프 디자인도 그렇고, 아래쪽에 이 디퓨저를 상징화한 가니쉬도 그렇고 이트론 GT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테일램프 자체는 이렇게 양쪽은 쐐기형으로, 이 가운데는 넓적한 판으로 해서 상당히 차를 좌우로 넓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게끔 설계가 돼 있고, 이 양쪽 테일램프 이어주는 디자인도 당연히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옆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퍼 상단부, 범퍼 하단부 좌우로 길게 유광 검정으로 장식을 해놔서 차를 한층 듬직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형급 SUV인 만큼 트렁크 용량도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26L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4대2 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짐 무리 없이 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앞에 가지 않더라도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통해서 2열 편하게 접을 수 있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봉지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고리도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물도 마련이 돼 있고, 이렇게
하부 커버를 열면 또 이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물 때문에 열 순 없지만 이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신발이라든지 이렇게 충전 케이블 같은 거 담아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좌우로 큰 SUV인 만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별도의 그물 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물 칸에다가 굴러다니면 안 되는 짐 같은 거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간 활용성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네요. 자, Q6 e-tron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이 탑재됐고요. 배터리 용량은 100kW에 달합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270kW 초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요. 10%에서 80%까지 초급속 충전하는데 21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400V 충전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원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배터리 모듈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병렬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400V 135kW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배터리의 저항도 좀 줄이고 충전 속도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 당장 충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선한 아이디어고 재미있는 엔지니어링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반가운 점은 이 충전구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QA e-tron 같은 경우에는 앞쪽 팬더에 있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주차 특성상 전면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Q6 e-tron은 이렇게 뒤에 충전구가 있어서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무려 충전구가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열려서 이렇게 DC 콤보 규격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뚜껑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국산차 절대 안 넣어주는 기능이죠. 이거 되게 덜렁덜렁 거려서 기분 나쁜 건데, 이렇게 프리미엄 SUV답게 뒤쪽 DC 콤보 뚜껑도 덜렁거리지 않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는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은 또 알아서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차의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6 e-tron,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PPE 플랫폼. 제가 최근에 시승한 전기차 아우디 Q8 e-tron이랑 비교를 하면은 에너지 소비는 한 30% 정도 저감하면서도 성능은 33% 정도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줄였고, 이 각종 부품의 전자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성능은 최적화한 최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헝가리에서 생산돼서 이곳 잉골슈타트까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우디는 올해부터 이 잉골슈타트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를 완전 탄소 중립화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탄소 배출이 되더라도 그만큼을 상쇄해서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이런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도 전기 기관차를 통해서 이곳까지 운송이 된다고 해요. 이 탄소 배출이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모터가 탑재된 듀얼 모터 사양이고요. 합산 출력은 280kW, 380마력 정도 발휘를 해주고, 최대 토크는 580Nm, 59kgfm 정도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앞쪽에는 효율성을 중시한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뒤쪽에는 성능을 중시한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모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좋은 성능을 내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회생제동 시스템도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약한 수준의 회생제동은 뒷모터만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좀 더 강한 제동력이 필요할 때 앞쪽 모터까지 발전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차가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운전자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이 잘 된다고 아까 열심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모드를 운전자가 직접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B 모드 있고요. D2, D1, D0, 오토까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내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우리가 뭐 아우디 그동안 봐왔던 아우디 차량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부 독특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신 자동차답게 이 앞쪽에 무려 3개의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앞쪽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1.9인치라고 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라고 합니다. 이 11.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한 판으로 이어져서 이 곡률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상당한 곡률로 휘어져 있어서 운전자 쪽을 향해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OLED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은 OLED답게 굉장히 선명하고 밝고 색도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보면은 대부분 블랙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OLED 특유의 리얼 블랙이라고 하는데 베젤이 거의 안 보여서 상당히 일체감 있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10.9인치 승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처음으로 탑재된 거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왜 얘만 OLED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시야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만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면 안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운전자가 옆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 이 셔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셔터 기술이 OLED에는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만 LCD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실내 소재가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이나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 커버,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시트도 전부 다 천 소재로, 이 몸이 닿는 곳은 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튼튼하면서도 세척도 쉽게,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소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 공간도 뭐 상당히 당연하겠지만 너무나도 넉넉한 수준입니다. 지금 운전석 이 앞쪽에 양쪽 무릎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자리를 이렇게 다 많이 퍼놔서 무릎 앞에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고요. 시트 아래쪽에 발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아래쪽에 에어컨 송풍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상당히 넉넉하죠. 머리 위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서 이 뒷좌석에 앉는, 이 정도 차급이면은 패밀리 SUV잖아요.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각도 자체가 살짝 누워있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은 제법 편하게 있을 수 있고요. 옆에 또 이렇게 수동식 커튼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인식 비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통합되어 있어서 이 자연어를 인식해서 차량의 기능 무려 8배까지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쉽지만 독일어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차가 알아듣질 못하네요. 지금 이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색깔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글씨들이 저한테는 전부 흰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아우디의 최신 헤드업 디스플레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 마치 운전자 앞에 한 200m에 88인치짜리 화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동안 아우디의 뭐 Q4 이트론, Q8 이트론 이런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자동차들 많이 타봤는데, 그런 차들보다도 진짜 훨씬 선명하고 이 프레임 레이트도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기능이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게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독일 아우디의 본고장 잉골슈타트에서 이 Q6 이트론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Q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뭐 가격이라든지 어떤 모델, 어떤 옵션이 국내 출시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결과 이 아우디 Q6 이트론은 이 괜찮은 디자인에 제법 괜찮은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거기다가 이 플랫폼을 마칸 일렉트릭이랑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아우디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급형 마칸 일렉트릭으로서 많은 수요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자동차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독일 잉골슈타트에서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